부동산의 하락장, 폭락장, 이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동산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병행하거나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에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부동산 하락장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경험한 것들과 제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이 큰 파장이 일어났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중에 부동산 하락장일 때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들 좀 공유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의 하락 내지는 조정 또는 침체기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 얘기는 부동산 하락장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여지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본에 대한 사례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외로 하고, 인구 감소를 통해 가지고 집값이 폭락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는 누구나 봤을 때 합당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집값 폭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1월 출생아 수 추이인데요.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제 출생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최근에 경기도 어렵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죠. 주택의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불안정한 부분들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는 그런 분들이 많고, 직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의 수 줄어들고 있고요. 출생아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면은 앞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대폭락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팩트를 얘기하면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구는 감소 추이세에 있고 출생아 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어떨까요? 커지는 1인 가구의 비중. 이제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인데 2000년도부터 2047년도까지 예측 자료를 보게 된다면 이 1인 가구의 증가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살펴보시면 혼자 살고 있는 1인 청년들, 1인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본다면은 예전에는 4인 가구를 구성해서 주택이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살고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분가를 하게 된다면 이제 아빠 엄마 주택 하나 하고, 그리고 아들 딸 주택 하나씩이 필요하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보면은 주택이 3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1인 가구니까 원룸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1인 가구가 사는 그런 평형은 넓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TV나 성공한 사람들, 1인 가구이지만 돈을 많이 번 100억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5평의 원룸에서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1인 가구 혼자 살고 있다면 30평, 40평, 50평, 100평짜리에서 살면서 가정 도우미를 쓰면서 살 거라는 거죠. 이만큼 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형 평형 아파트 외에도 대형 평형의 아파트, 대형 주택을 선호하는 1인 가구도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120살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이 얘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60살 환갑잔치를 하고 70살에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0살, 80살이 되면은 거의 죽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80살이 되신 분들이 몸짱이신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보는 언론 매체나 주변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젊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의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주택이 필요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순히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수요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느 나라 같으십니까? 지금 보면은 마치 중국을 연상케 하는 간판들, 글귀들이 있죠. 하지만은 바닥을 보면은 일방통행이라든가 여성 안심이라고 하는 한글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처럼 보이지만 대림동의 일부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고가의 주택들을 외국에서도 사가죠. 그리고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인구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처가댁이 지방인데 그 지방 같은 경우에 근로자분들은 외국인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외국 인구 증가가 주택 가격 폭락을 방어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계를 통하지 않는 부분들로 유입되는 인구도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팩트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제 생각들을 공유해 봤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는데도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구 감소라든가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악재 조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도 반대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주택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쨌거나 많은 부분에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단면성이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쪽의 단면성만을 보고 본인이 보고 있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이면의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내 아이들과 주거의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내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락할 거니까 나는 내 집이 필요 없어. 그러면 땅바닥에 잘 겁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도쿄를 다녀오셔 봤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마신도시라고 해서 예를 많이 들지만은 30km가 떨어진, 도심시에서 떨어진 그런 신도시들의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던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부동산 하락장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저는 이제 그 두려움을 떨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하락장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장에 오면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부를 잃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기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기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어쩌면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회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무리한 투자를 바꿔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감정적인 투자를 하게 돼요. 여러분, 감정적인 투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투자. 남들이 다 투자를 하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저가의 주택들을 많이 사니까 나도 그러면은 저 사람이 5채 10채 사는데 2채 정도 사볼까? 이런 감정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투자를 누구도 했느냐? 저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한 경험을.
굉장히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고요. 이 부동산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재테크를 하면서 부를 계속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감정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계를 떠나는 사람들, 부동산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주택에 대한 투자들, 최근에 지주택 투자를 하고 이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주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많고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굳이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들이 많은데 지주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주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리한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수익률이 높다거나 극대화된다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지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면 상관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강남과 강북의 평균 아파트 값인데 이제 2017년도하고 2021년도의 격차를 간단히만 보시면 돼요. 강남 같은 경우에 9억에서 강북은 4억, 그래서 격차가 한 5억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 14억 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그래서 한 8억 원 정도의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양극화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을 삼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강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입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 감정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부동산을 살 때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을 뺄 때 중요한 것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돼요. 다 알고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으고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를 잘 하면 됩니다. 다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만 있지, 머리로만 알고만 있지 직접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어디냐?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뭐 학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저 역시도 부동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리한 투자를 했고 그 무리한 투자의 핵심적인 부분은 감정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거기에서 제가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사고 있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나도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투자의 실패가 저한테는 실패나 실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패나 실수가 저한테는 큰 자산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군이라든가 뭐 지하철 역세권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면은 역세권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입지라고 하는 것이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일자리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은 그 대장 아파트라면은 이러한 것들은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뭐 11년도 컨설팅을 많이 할 때 마곡지구를 굉장히 많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마곡지구 강서구의 끝자락,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땅이다 해가지고 마곡지구를 굉장히 무시했는데 중요한 것은 직주 근접이 가능했습니다. 마곡지구는 R&D 센터에 있는 그 고부가 가치의 인력들이 있었고 석박사의 연봉이 1억을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이 탄력성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돈이 얼마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입지가
입지가 좋은 곳에 가려면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모아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입지, 대출을 많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가장 좋은 입지에 직주 근접이 되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다 강남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만을 본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내 집 마련할 수가 없겠죠.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부터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었던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입지가 어디 있는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들 중에 싸다고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돈을 줘야 되지만은 그래도 직접 근접에 가깝고 인프라가 잘 확충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